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버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이수진은 카페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 순간 수진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 보상금이 감당이 안 돼. 회사가 부도났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도 다 날렸어. 빚만 30억이야. 수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진짜세요? 미안하다. 민준이한테도 미안하고. 수진은 재빨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아버님, 그게 정말이에요? 이제 작은 방 하나 얻어서 그걸로 살아야 할 것 같아. 수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수진아, 잠깐만.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가방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카페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밝게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틀 후 최혜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린아, 나 민준이 아버지야.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혜린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회사가 부도가 났어. 혜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갑자기요? 건설 현장 사고 때문이야. 보상금이 엄청나서 모든 재산을 날렸어. 혜린은 재빨리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세요? 30억 정도 돼. 혜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집은요? 경매로 넘어갔어. 이제 월세방 하나 얻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아, 혜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혜린아, 미안하다. 민준이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아버님, 제가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지금 상황을 정리 좀 하고.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린은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김태수 건설을 검색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부도, 경매, 파산,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혜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강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초등학교 교무실이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민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유진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교무실에 동료 교사들이 몇 명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나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회사가 망했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유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쳐다봤습니다. 잠시만요. 유진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집도 다 날렸어. 빚만 30억이야.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이제 작은 방 하나 얻어서 근근히 살아야 해. 민준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버님, 저희가 모시고 살면 돼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방이 작으면 어때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죠. 유진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거니? 네. 가족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민준 오빠랑 상의해 볼게요. 유진아, 아버님,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은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응, 유진아.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어? 민준의 목소리도 침울했습니다. 응. 오빠, 우리 아버님 모시고 살자. 진심이야? 당연하지. 가족인데. 민준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혜린에게서 온 문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유진에게서 온 문자. 아버님, 내일 뵈러 갈게요. 걱정 마세요. 김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어려울 때 알 수 있지.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 등기부등본, 쉰개, 자산평가서, 3조 2천억 원. 그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라는 아이는 진짜일까? 다음 날 유진이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유진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유진아, 왔구나. 네, 아버님. 유진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 화장실은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 하지만 유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김태수는 유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전 이런 곳에서 살아봤어요. 유진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고아원도 이것보다 좁았는걸요. 김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셋이 살 수 있어요. 제가 청소하고 정리하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유진아,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유진은 가방에서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청소 좀 하고 갈게요. 그렇게 유진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다를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과 유진이 함께 원룸을 찾았습니다. 김태수는 문을 열어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방 안에는 낡은 식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의자도 2개뿐이었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저는 여기가 편해요. 김태수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계약서야. 김태수는 봉투를 밀었습니다. 민준이 꺼내 보았습니다. 월세 계약서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아버지, 이게 여기서 우리 셋이 살아야 해. 유진은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6평이었습니다. 여기서 셋이요? 김태수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월세를 낼 형편도 안 돼. 민준이 월급으로 살아야 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 월급으로는 부족하지. 그래서 유진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김태수는 유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유진아, 너 여기서 살 수 있겠니? 유진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은 1평도 안 됐습니다. 냉장고는 미니 사이즈였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면 방문과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해요. 정말이니? 네. 가족인데 당연하죠. 김태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지금 직장 다니고 있지? 네,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럼 출퇴근이 얼마나 걸리니? 여기서 유진은 잠시 계산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요. 편도 1시간 반? 네.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매일 3시간씩 출퇴근해야 한다는 거잖아.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월세 40만 원이야. 민준이 월급이 300만 원인데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어. 아버지. 민준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김태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유진아, 솔직히 말해봐. 넌 지금까지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 있니?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어요. 정말? 고아원이요. 6명이 한 방에서 잤어요. 김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때보다는 넓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일주일만 여기서 살아봐. 네. 일주일만 경험해보고 결정해. 진짜 괜찮으면 그때 결혼 얘기를 하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짐 가져와. 사흘 후 유진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야?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네. 필요한 건 다 챙겨왔어요. 유진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벽에 걸린 작은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유진아, 너 방은 어디서 자려고? 여기요. 유진은 부엌 옆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누울 공간도 안 돼. 괜찮아요. 제가 작으니까요. 유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정말 그 좁은 공간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를 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유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견딜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5시 유진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이 작아서 프라이팬 하나 올려놓으면 끝이었습니다. 계란을 구웠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민준 오빠, 밥 먹어요. 김태수와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너도 의자에 앉아. 아니에요. 전 여기가 편해요. 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태수는 유진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표정에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밝았습니다. 연기를 하는 걸까? 식사 후 유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김태수는 창문으로 유진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처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유진이 학교 몇 시에 도착하니?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해요. 김태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6시 10분이었습니다. 그럼 지하철로 2시간이 넘게 걸리겠네. 네. 민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러지 말아요. 유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직 3일밖에 안 됐어. 하지만 일주일은 채워봐야지. 김태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8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유진아, 힘들지?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출퇴근이 힘들 텐데.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래요. 유진은 태연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내일도 학교 가니? 네. 방과 후 수업도 있어요. 그럼 몇 시에 들어오니? 9시쯤요. 김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아, 너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니? 유진은 김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행복해요. 왜? 가족이랑 같이 있잖아요. 김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유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잤습니다. 몸을 뒤척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유진은 학교에서 돌아와 쓰러질 듯이 지쳐 보였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아, 피가 흘렀습니다. 유진아.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김태수도 놀라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베었어. 유진은 물로 씻었습니다. 하지만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김태수는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김태수는 조심스럽게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그만하자. 네, 넌 충분히 했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유진아, 아버님, 저 정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힘들어도 행복해요. 김태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더 큰 시험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그 좁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태수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나 유진아, 두 사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병원비가 필요해. 네, 어디 편찮으세요? 유진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김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생활비가. 그래, 더 줄여야 해. 김태수는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게요. 뭐? 민준이 놀라 외쳤습니다. 유진아, 넌 이미 출퇴근만으로도 지쳐 있잖아. 괜찮아. 주말에 일하면 돼. 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만 가능한데 괜찮을까요?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한 곳을 찾았습니다. 새벽 배송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주말마다. 네, 할 수 있어요. 유진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니, 침대가 아니라 바닥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시간 후면 일어나야 해. 첫 주말이 왔습니다. 알람이 새벽 3시 30분에 울렸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김태수와 민준이 자고 있는 방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났습니다. 배송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신입이지? 여기 앉아. 관리자가 유진을 작은 트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박스들 다 배송해야 해. 3시간 안에. 박스가 수십 개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할 수 있겠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4층, 5층, 때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였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어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고했어. 다음 주도 올 거지? 네. 유진은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루 5만 원. 집으로 돌아오니 8시였습니다. 민준과 김태수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어디 갔다 와? 민준이 물었습니다. 산책하고 왔어. 유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응. 공기가 좋더라. 유진은 씻으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두 번째 주말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배송일 외에 식당 설거지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 그릇, 냄비, 끝없이 쌓였습니다. 손이 물에 불었습니다. 세제 때문에 피부가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12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씻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3시간 후면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유진은 주중에는 학교, 주말에는 새벽 배송과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검게 변했습니다. 체중도 5kg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괜찮아. 김태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 김태수는 유진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산책인가? 이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새벽 4시에 나갔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유진을 뒤따라갔습니다. 유진이 배송센터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태수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트럭에 박스를 싣는 유진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구나. 김태수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유진이 5층까지 박스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손에서 피가 나는 것도 봤습니다. 박스 모서리에 베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김태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배송이 끝났습니다. 유진이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김태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보다 먼저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조금 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산책 다녀왔어. 유진은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는 또다시 유진을 따라갔습니다. 유진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설거지하는 유진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쌓이는 그릇들. 손이 빨개졌습니다.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유진이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알고 있었니?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가 주말마다 새벽 배송과 설거지 일을 하고 있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럼 언제 자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정도. 민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유진이가 죽겠어요. 알아. 나도 안다. 김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뭘 더 확신하시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뭘 더 보시려고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응? 왜 안 자? 너 아르바이트 하고 있지?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아버지가 봤어. 새벽 배송이랑 설거지.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 안 하고. 왜 그랬어? 왜 말을 안 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할까봐. 유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그만둬. 너 이러다 쓰러져.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안 괜찮아. 너 지금 비틀거리잖아. 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왜 이래? 괜찮아. 금방 나아. 유진은 손을 뺐습니다. 나 씻고 올게. 유진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태수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하지만 김태수에게는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이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새벽 배송, 식당 설거지, 거기에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추가했습니다. 주중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루 수면 시간은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유진이 쓰러졌습니다. 동료 교사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 씨 보호자시죠? 지금 병원에 계세요. 민준이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태수도 함께 갔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유진은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과로입니다. 수면 부족과 영양실조도 있고요. 영양실조요? 네. 제대로 먹지 못하신 것 같아요.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민주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태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하지만 마지막 시험을 하지 않고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유진은 3일간 입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가족인데요. 유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얼마나 참았는지를.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 시험이야. 김태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진이 퇴원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침에 김태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유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수가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빠, 빨리 와봐. 민준이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야 해. 빨리. 유진과 민준이 김태수를 부축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김태수를 검사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여기요.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당뇨 합병증입니다.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계셔야 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입원비랑 치료비 합쳐서 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만 원.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통장 잔고는 20만 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응급 상황이라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유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내가 있잖아. 유진아, 너도 지금 병원비 갚고 있잖아. 괜찮아. 방법이 있어. 유진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적금 통장이야. 민준이 통장을 받습니다. 잔액 120만 원. 유진아, 이건 3년 동안 모은 거야. 결혼 자금으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님이 더 급하잖아.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오빠 가족인데 무슨 내 돈, 내 돈이야. 유진은 일어섰습니다. 나 은행 다녀올게. 유진아. 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하지 마. 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적금 해지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줄어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유진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해지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가족 병원비요. 직원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유진은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매달 3만 원씩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통장 위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손님? 아, 네. 괜찮아요. 유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금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3년의 무게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여기. 유진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지 마. 나 정말 괜찮아. 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김태수의 입원 수속이 완료됐습니다.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김태수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유진이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김태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돈은 어떻게 했니? 걱정 마세요. 다 해결됐어요. 민준이가 말했어. 내 적금을 깼다며.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만 지었습니다. 유진아, 그 돈이 뭔지 아니? 알아요. 3년 동안 모은 거잖아. 결혼 자금이었잖아. 괜찮아요. 다시 모으면 돼요. 김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님, 울지 마세요. 유진이 김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정말 괜찮아요. 가족이 건강한 게 더 중요해요. 김태수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아직 마지막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그날 밤 김태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는 김태수만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김태수?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내 며느리를 시험해 봐야겠어. 어떻게요?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자세한 건 내일 말하지. 퇴원하면, 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일주일 후 김태수가 퇴원했습니다. 유진과 민준이 마중 나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진이 직접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별 말씀을요. 식사 후 김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민준아. 네, 아버님. 내가 내일 친구를 만나야 해. 친구요? 응. 오랜만에 보는 친구야. 김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도 될까? 당연하죠.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수는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이도 함께 가야 해. 저요? 그래.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김태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준비됐지? 네, 회장님.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유진이 진짜 돈에 흔들리지 않는지, 아니면 결국 다른 여자들처럼 변하는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유진마저 변한다면 자신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 제발, 부탁이야. 김태수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진짜이길. 다음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카페였습니다. 김태수, 민준, 유진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아버님, 여기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 친구가 사준대. 김태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가 보였습니다. 태수 형?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야. 김태수가 악수했습니다. 이쪽이 내 아들 민준이고 며느리 유진이야. 아, 안녕하세요. 전 강민호라고 합니다. 강민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유진이 악수했습니다.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커피 4잔 주세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아니, 제일 비싼 걸로. 웨이터가 사라졌습니다. 민호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형,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정도야 해야죠. 강민호는 웃었습니다.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 씨, 태수 형한테 많이 들었어요. 네. 효부라고 하시던데요. 요즘 그런 분 드물죠. 유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잔이 고급스러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태수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김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응, 부도 났어.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이 하나 있어서 모셨습니다. 제안?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회사에서 건설 쪽 고문을 찾고 있거든요. 강민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수 형만한 분이 없어서요. 한 달에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제공하려고요. 아파트까지요? 네. 32평 정도 되는데 깨끗해요.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2평이면 원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형, 어떠세요? 김태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고맙네. 하지만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주 3일만 나오셔도 돼요. 강민호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도 저희 회사로 오시면 어떨까요? 저요? 네. 지금 어디 다니시죠? 작은 건설회사요. 그럼 저희한테 오세요. 연봉 6천 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월급의 2배였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태수 형 아들이니까요. 강민호는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 씨는 선생님이시죠? 네,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럼 출퇴근이 멀으시겠어요? 조금 멀긴 해요. 회사 근처 아파트면 훨씬 가까울 텐데. 강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떠세요? 다들 저희 제안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김태수는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500만 원, 연봉 6천, 32평 아파트.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기,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강민호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네,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일자리를 제안하시고 아파트까지 주신다고 하시니까 유진은 강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조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강민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김태수는 유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조건이라뇨?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유진아. 민준이 당황해서 유진을 말렸습니다. 오빠 이상하잖아. 갑자기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게.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태수 형 집안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네. 민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집안이요? 무슨 집안이요? 태수 형이 갖고 계신 부동산들이요. 부동산요? 민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부동산이 있어요?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태수를 쳐다봤습니다. 형,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 안 하신 건데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수 형이 강남에 빌딩을 50개 갖고 계십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과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50개요? 네. 시가총액 3조 원입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파산했다고. 파산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수 형은 대한민국 10대 부자 중 한 분이십니다.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김태수를 쳐다봤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일들이 다 시험이었어. 김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유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험이요? 그래. 너를 시험해 본 거야. 왜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김태수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난 진짜를 찾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며느리를.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새벽에 일하고 설거지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유진아, 제 적금까지 깼어요. 3년 동안 모은 돈을 유진은 울먹였습니다. 그게 다 시험이었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유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 가겠어요. 유진아. 민준이 유진을 붙잡았습니다. 놔줘요. 유진아, 진정해. 일단 앉자. 싫어요. 유진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이런 식으로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유진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준이 따라가려 했습니다. 민준아, 기다려. 김태수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내버려둬. 지금은 혼자 있게. 강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제가 너무 일찍 말한 것 같네요. 아니야.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었어.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유진이 진짜라는 것을,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돈보다 진심을 택한다는 것을. 민준아, 내 아버지. 유진이를 놓치면 안 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아이는 진짜야.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만난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유진은 혼자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민준이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유진아, 어디야? 집에 갈 거예요. 어디지? 제 집이요. 고아원 선생님 댁. 유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싫어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할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유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유진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수 있을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배송, 설거지, 편의점 알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수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니? 공원이요. 어느 공원? 집 근처요.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아버님, 제발 거기 있어줘. 부탁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결국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김태수가 유진 앞에 섰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유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김태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김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전에 결혼했어. 민준이 엄마랑.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처음엔 사랑한다고 했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요? 그 사람은 내 재산을 보고 결혼했어. 난 몰랐지. 사랑인 줄 알았어. 김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5살 때였어. 그 사람이 다른 남자랑 도망갔어. 네. 내 돈 20억을 들고 말이야. 유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는 걸. 김태수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혼자 민준이를 키웠어.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아버님. 근데 민준이가 여자들을 데려왔어. 1명, 2명. 김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똑같았어. 돈을 보더라고. 민준이를 보는 게 아니라. 유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했어. 가난한 척하면 진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 미안해.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한 거 알아. 용서 못 받을 것도 알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아, 너는 진짜였어. 김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끝까지 우릴 지켜줬어. 아버님, 30년 만에 처음 만난 진짜 가족이야. 너는. 유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 속았잖아요. 맞아. 내가 화낼 권리가 있어. 김태수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발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유진은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가 더 꽉 잡았습니다. 유진아, 너 없으면 우린 안 돼. 민준이도 나도. 아버님, 제발 돌아와줘. 우리 가족으로.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도 힘드셨겠네요. 뭐, 30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유진이 김태수를 안았습니다. 김태수도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둘 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이해해요.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없는 거죠?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 그럼 저도 돌아갈게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태수는 유진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자. 네.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괜찮아. 이제 다 이해했어. 유진이 민준을 안았습니다. 셋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이걸 봐. 서류를 펼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50장이 넘었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유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강남 빌딩 50개. 시가총액 3조 2천억 원. 3조요? 그래. 그리고 이건 은행 통장이야. 김태수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잔액이 500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강민호는 내 친구가 맞아. 하지만 부동산 인수는 거짓말이었어. 네. 그것도 시험이었어. 마지막으로 돈 앞에서 흔들리는지 보려고. 김태수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넌 의심했지. 조건을 물어봤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래.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하거든. 돈이랑 아파트 준다니까. 김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너는 달랐어. 의심부터 했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야. 넌 똑똑한 거야. 그리고 욕심이 없는 거지. 김태수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시험은 없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이제부터 우리 진짜 가족으로 살자.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아버님. 다음 날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짐 싸. 네. 이제 여기서 나가야지. 김태수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에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우리 차야. 기사가 기다리고 있어. 유진과 민주는 얼떨떨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큰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넓었습니다. 2층짜리 한옥이 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어진 고급 한옥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진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원에는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연못도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창문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유진아, 이쪽이 내 방이야. 김태수가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을 열었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제 방이에요? 그래.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룸의 좁은 공간이 떠올랐습니다. 몸을 뒤척이지도 못했던 그곳이 이제 편하게 살 거야. 김태수가 유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버님,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 네. 며칠 후 김태수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서재로 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유진이 서류를 열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역 앞 빌딩. 10층짜리야. 이게 왜요? 너 줄 거야.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요? 그래. 내 이름으로 등기했어. 하지만 이건 너무. 아니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김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 동안 우릴 지켜줬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아버님, 전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김태수는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장이야. 10억 들어있어. 10억이요? 응. 내가 깬 적금 120만 원 있지? 그거 원금이야. 유진은 웃음이 났습니다. 아버님, 120만 원을 10억으로 돌려주시면 어떡해요? 당연하지. 내가 준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으니까. 유진은 김태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맙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넓은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건배. 셋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유진아,
결혼식은 언제 할래?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결정해도 돼요? 당연하지. 너희 결혼인데. 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다음 달에 할까? 좋아. 호텔은 제일 좋은 데로 잡을게. 김태수가 웃었습니다. 하객은 500명 정도 부를 거야. 500명이요? 응. 내 사업 파트너들이랑 친구들. 유진은 행복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좁은 원룸에서 바닥에 누워 잤는데 이제는 이렇게 넓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진아, 네 아버님, 너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김태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돈보다 귀한 보물. 유진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유진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구나. 아버님, 준비됐니? 네. 김태수가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네.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유진은 김태수와 함께 걸었습니다. 버진 로드는 길었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유진도 웃었습니다. 김태수가 유진의 손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해. 네, 아버지. 유진아, 행복해라. 네, 아버님. 식이 진행됐습니다. 줄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약속에 입맞춤을 하십시오. 민준이 유진을 안았습니다.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길.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유진은 화장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진과 최혜린이었습니다. 유진아? 이수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됐다. 최혜린도 말했습니다. 고마워. 유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김태수 회장님이 정말 그렇게 부자셨구나.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어. 진짜 파산인 줄 알았지. 그렇구나. 유진은 손을 씻었습니다. 유진아, 혹시 최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오빠 회사에 자리 있을까? 우리도 취직하고 싶은데. 유진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두 사람은 실망한 표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 그래, 조심히 가.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유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행복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돈이 아니라 사랑을 택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태수가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강유진.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받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 동안 저를 시험했습니다. 가난한 척했죠.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끝까지 저희를 지켜줬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김태수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고맙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후 유진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대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유진 장학재단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무대에 섰습니다.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유진은 김태수를 쳐다봤습니다. 김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여식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거 봐. 민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열어봐. 유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설마 응? 우리 아기야. 유진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의사가 확인해줬어. 유진은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김태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김태수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세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행복해서. 나도. 오빠 꿈만 같아. 나도 그래.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까? 당연하지. 우린 서로 사랑하잖아. 응.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살았고 사랑을 택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좋은 사연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차네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